영화 찾을 수 없습니다의 감독님이신 엄하늘 감독님과 그리고 독립영화 배급사 센트럴파크 대표님이신 홍성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연출한 엄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감독님 영화 찾을 수 없습니다를 배급한 단편 영화 배급사 센트럴파크의 홍성윤입니다. 혹시 그 배급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보통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통 영화 만드는 분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영화 사용되는 영화관도 잘 알고 있잖아요. 배급을 잘 모르세요. 배급은 이 영화 만드는 현장이랑 촬영자들과 그리고 영화 사용된 사용관을 이어주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감독님께 어떻게 감독이 되신 건지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해서요. 특별한 계기는 이거다 하는 건 없었고 그냥 어릴 때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하고 싶었는데 그림을 못 그려서 좀 방황하던 찰나에 제가 영화관에서 처음 본 영화가 중1 때 대구에서 엽기적인 그녀를 처음 봤거든요. 그때 짝사랑하던 애랑 봤는데 근데 그 친구랑 안 좋게 깨졌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영화를 보러 계속 종영 때까지 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영화를 계속 극장에 가서 보고 뭔가 관심이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 감독님은 감독 말고도 뭐 다른 분야로도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뭐 직접 연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연기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캐릭터가 필요한 영화에서 연락이 오면 하고요. 그 외 스텝 일 같은 거는 그냥 영화 현장도 참여하고 그것저것 배울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돈도 벌 겸 해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도 질문을 몇 개 드리고 싶은데 그 대표님은 감독이기도 하시고 대표님이시잖아요. 혹시 각자 그 직업의 계기가 또 다르게 있나요? 일단 제가 감독이라는 건 약간 와전된 소문이 같고요. 그러니까 본업은 어쨌든 배급 일이고요. 그래서 배급 일을 하게 된 거는 이렇게 감독님처럼 애틋한 사연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저도 영화과를 나왔어요. 근데 영화과를 나왔는데 뭐 연출 전공, 촬영 전공 그런 건 있어도 사실 배급 전공 이런 건 없어요. 배급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급 일을 하게 된 거는 그때 마침 제 주변의 동기들 그리고 선배 후배들이 되게 좋은 영화들을 찍는데 뭔가 이거를 상영할 기회를 잡지 못해가지고 혼자서 뭐 영화 지금 한두 군데 내보다 안 되면 그 영화를 뭐 산에 갖다 묻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거 좀 체계적으로 누군가 도와주면은 좀 더 좋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되게 어린 시절에 순진한 마음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결국 그만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한 12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배급 일을 할 때는 감독님들을 볼 때는 지금 옆에도 감독 계시지만 한 번씩 감독님들 이런 생각을 근데 제가 감독을 하게 될 때는 막 다 이해를 또 하게 되죠. 막 울면서 연출하게 되니까 그래서 감독님들한테 잘해드려야지 또 이런 생각 들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영화를 가까이서 보게 되느냐 아니면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느냐 그거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센트럴파크가 이제 10년이 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유지 비결이 있으실까요? 비결은 그냥 오래 버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 배급일 시작한 게 2010년인데 그때 같이 단편 배급일 하고 있던 분 중에 지금 남아있는 분이 한 분 정도 남았어요. 전체 업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가 어떤 단편 영화, 독립 영화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단편 영화 쪽은 오래 버티기 힘든, 뭐 돈도 벌기 힘들고 약간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래 계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오래 있으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계속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어떤 노하우도 계속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 오래 있는 것만으로, 오래 버티는 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게 꼭 제가 돼야 된다는 그 생각 없었는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한 몇 년 전부터는 저 말고도 단편을 전문적으로 어떤 기획하는 분들이라던가 어떤 배급사라던가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관의 작품으로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시가 되는 건데 감독님은 이번에 참여하시면서 뭐 어떤 걸 느끼셨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시회 방문해서 보면서 대구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대구의 지역들을 담는 영화가 많구나 생각보다 특정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지역적인 특색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았어요. 영화들이 다. 그리고 그 장소를 택한 이유들이 다 영화마다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 쪽에 소속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대구에서는 독립영화나 단편영화가 아직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지역 중에서도 좀 좋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어떤 전시회에 저희가 어떤 영화들을 도움을 드리는 게 처음인 건 아닌데, 지금 기존에는 약간 사이드나 어떤 전시 일부였다면 이런 게 메인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이런 제안을 받을 때 흥미로웠고, 또 사실 감독님들이 다들 이렇게 좀 숙기가 있으신 분도 있고 숙기 없는 분도 있지만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할 말이 터져 나와서 영화라는 건 생각이 드는데, 영화 한 편만으로는 사실 그 말을 다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시회나 형식을 통해 가지고 또 감독님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영화 찾을 수 없습니다에 관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그 영화를 몇 번씩 본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되게 많이 봤고, 그리고 관람객분들도 오시면은 되게 재밌게 보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릴 게 좀 많은데, 일단 감독님께서는 원래 영화를 촬영하실 때 뭐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촬영을 하시는지. 좀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찾을 수 없습니다를 찍을 때 사람들한테 주제를 물어보면 이제 중요한 사태나 우리가 있었던 사건을 살다 보면 잊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다시는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영화에 넣고 싶어서 영화를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무래도 2003년에 왜 경북 이제 칠곡으로 전학 온 두 남녀 아이가 2004년에 어느 날 하루 동안 대구로 가서 서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헤어지는 과정 하루 동안 보여주면서 뭔가 대구에서 10대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보통 학창 시절하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잖아요. 다 뒤섞여 있는데 좋은 일을 기억하려고 하면 2003년에 또 그 일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구의 10대들은 그 당시의 10대들은 그런 아이러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영화에서 저도 감명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게 그 장소나 그 현장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좀 되게 담담하게 연기를 해서 그게 좀 더 저는 더 좀 찡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주제나 그리고 제목이 찾을 수 없습니다잖아요. 그리고 제목에 담긴 의미는 어떤 건지. 제목에 담긴 의미는 정말 이제 담백하게 보신 그대로 또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겹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던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아무리 그래도 잊어선 안 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그런 제목의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감독님도 제가 알기로는 칠곡이랑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영화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제 실화는 전혀 없고요. 스토리에. 다만 제가 그 당시 지하철 이제 화재나 혹은 대구 지하상가 철거 때 겪었던 감정이나 또 그 당시 좋아했던 음악들이나 예, 또 그 당시에 뭐 약간 외로워했던 감정 같은 것들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할 때 대부분은 신경을 안 쓰시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도착한 곳이 대구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대구 그 시절에 대구를 이제 지내신 분들은 그게 지하철 화재가 있고 일주일 만에 개업을 한 거예요. 롯데백화점이. 이 반대 여론이 좀 있었는데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여주인공 은하에게는 별로 좋은 기억이 남지 않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아무 일 없듯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담고 싶어서 그 장면에서는 엑스트라들을 따로 섭외를 해서 통제를 해서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대구나 경북에 어떤 인상을 받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대구나 경북에 대해서 뭔가 거칠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제 주위에 그런 인식을 조금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긴 했어요. 너무 달달하면 안 될 텐데라는 걱정도 하면서 예. 근데 또 그 영화를 봤을 때 또 저희가 되게 많이 느낀 게 또 여기 미대생들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영상미가 참 좋다. 그리고 뭐 색감이나 뭐 빛 표현 같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 혹시 그런 걸 위해서 특별히 더 하시는 노력이나 그런 게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은 촬영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게 과거의 일이 있고 현재로 돌아오는 시점 구조가 있다 보니까 둘이 좀 대비가 됐으면 했어요. 그래서 현실은 저녁이 되면 푸른 톤인데 약간 과거는 좀 의도적으로 밝지 않은 상황인데도 밝게 묘사를 많이 해놨거든요. 이제 색감이나 빛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했고 미술 뭐 세팅이나 이런 거는 예산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시대의 배경에 맞는 소품들을 구성하려고 나름 미술 감독님하고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에 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찾을 수 없습니다도 독립영화였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독립영화에 입문하신 관객분들도 되게 많을 정도로 독립영화에 관심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에 관해서 대표님께 질문을 몇 개 드리고 싶은데 독립영화는 그 배급 과정에서 상업영화랑 어떤 점이 다른지. 일단 저는 독립보다는 약간 단편에 좀 한쪽을 둬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독립도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독립영화라는 게 어떤 자본으로서의 독립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상업 영화들이 미리 어떤 안전하게 잡고 시작하는 어떤 배급사라던가 어떤 상영관 이런 거에서부터 약간 정리되어 있는 그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독립영화라는 거는 처음 만들기 전에도 이 영화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이 제작비를 모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스태프들을 모아서 배우들을 모아서 영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완성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관객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고 계속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약간 어떤 우리가 흔히 극장에서 보는 큰 상업 영화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은 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보실 것 같은데 그 영화들 가운데 혹시 그 선별하는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 기준은 최대한 기준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게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영화들이 있고 그러면 각각의 영화들의 장점이 있고 감독님이 하시려는 말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둔다면은 사실 다른 기준을 보면은 되게 좋을 수 있는 영화인데 이 기준에 안 맞는 영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영화를
편견 없이 보려고 그러고 뭐 유일하게 기준이라고 할 만한 거는 너무 많은 영화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 영화가 다른 영화들에 비교해서 뭔가 하나라도 되게 눈에 띄는 어떤 매력, 장점이 있는 영화를 하자가 아마 저희 유일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영화 찾을 수 없습니다는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시게 된 건지. 일단은 사실 감독님 우누님을 전 알고 있는데 왜냐면 감독님이 저희 배급 전에 부임하셨을 때 저희 처음에 거절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절한 이유는 있어 되게 저희가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거절을 드렸겠죠. 근데 거절을 드린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화가 너무 좋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도 그런 일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일 없었는데 굳이 감독님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거절드렸지만 저희랑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랬었죠. 그때 감독님이 원래 이렇게 하시나요?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감독님의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 전 영화들도 저는 사실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항상 제가 기본적으로 로맨스 되게 좋아해가지고 유독 관심이 있었던 걸 수도 있는데 항상 어떤 그런 어떤 내밀한 어떤 개인 간의 어떤 감정을 다루면서 또 되게 항상 감독님 아까도 과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아마 거기서 비롯된 걸 수도 있지만 항상 되게 노스텔지아 어떤 회상의 어떤 정서가 있고 특히 찾을 수 없습니다는 이게 또 어떤 이 지역 사회의 어떤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의 어떤 정서와 맞닿아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른 영화들에서 잘 보기 힘든 어떤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그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보고 해서 독립영화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 보니까 또 아쉬운 게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많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앞으로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아져서 저도 좀 오늘 여기 대중교통으로 왔는데 좀 차 한 대 뽑아가지고 편하게 왔으면 좋겠고 일단 확실히 약간 상업영화나 이런 거는 어쨌든 뭐 또 상업영화마다 또 형태가 다르겠지만 뭐 CGV라던가 극장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독립영화, 특히 단편영화는 이렇게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확실히 부족하긴 하고 대신에 지금 작년이랑 올해 약간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정체가 되긴 했지만 최근 몇 년간 그래도 어떤 그런 단편영화, 독립영화를 찾아볼 수 있는 공간들, 어떤 기획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앞으로 점점 그런 단편영화,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보려고 하는 분들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어떤 문화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촬영된 영화들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리려고 하는데 영화의 자원들이 보통 서울이나 좀 중앙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영화를 촬영할 때 겪는 어려움들이 많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감독님께서 찾을 수 없습니다를 찍을 때 배우들을 다 서울에서 불러서 찍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일단 원래는 대구에서 무조건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방법이 거의 없었는데 아역이어야 되고 사투리를 할 줄 알고 가급적이면 경북이나 대구 아이여야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대구에 있는 연기학원은 다 뒤졌는데 대부분은 비협조적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협조적인 곳에서는 저희가 중학생 정도 되는 느낌이 나는 친구들을 찾는데 이제 학원에서 잘 교육을 받은 고3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소개해 주셔서 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의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죠. 근데 생각보다 저희는 다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다 사투리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더 잘했으면 아쉬워. 그러면은 그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촬영 장소들 로케이션 과정은 어땠는지 뭐. 아,
이것도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저나 스태프들은 거의 서울에 거주하고 저 같은 경우에 그나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고향집 덕분에 상관없는데 다른 스태프들은 거의 구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로케이션을 딱 2번 돌았는데 한 번은 촬영 감독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리고 그 전에는 피디님, 촬영 감독님, 저, 뭐 미술 감독님 이렇게 여럿이서 2번 돌고 촬영을 또 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 대부분의 헌팅이 가능할 장소를 제가 정해야 했어요. 그래서 촬감님 거기 전부터도. 네. 그래서 거의 헌팅은 제가 아는 장소 위주로 혹은 기억에 남는 혹은 아직 변하지 않고 2003년도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장소들 위주로 이제 구성을 했고 당연히 허가가 안 된 지역들도 꽤 있어서 예를 들어 교동시장이라든지 뭐 동성로 번화가라든지 허가가 안 된 지역도 있어서 북부정류장도 허가가 안 돼서 그 버스터미널을 구미에서 또 찍었거든요. 어려움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사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역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얘기가 서울이나 부산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또 서울이나 부산이 아니라 대구라서 가능한 인물들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이제 뭐 티격태격하면서도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 나는 그런 느낌 나는 이제 중학생 남녀 아이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는데 이게 거친 투박한 것 같은데도 사랑스러운 느낌이 전 경북이랑 어울리지 않았나 대구랑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센트럴파크에 있는 영화들 중에 혹시 지역성이 드러난 영화들이 좀 있을까요? 확실히 아까 질문할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서울에 좀 자원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대구 쪽 영화 행사 때문에 왔을 때 제가 배급하고 있는 그 대구 지역 영화에 노근 감독님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되게 반가워가지고 이거 정말 대단한 우연이네요. 제가 이해했었는데 그때 노근 감독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대구 지역의 노근 감독이 그 감독님 본인 포함해서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런 어떤 여건 문제 때문에 어떤 대구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저런 지방 소도시라던가 아니면 시골들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들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뭔가 창작자분들이 어떤 그 열정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완성도가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항상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아니면은 약간 찾을 수 없습니다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지만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 내려가서 찍으신 영화들이 좀 주류를 차지했었는데 최근 몇 년간에 사실 그 계속 지역 영화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약간 어쨌든 인력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들어가고 지역에서는 영화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어떻게든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 도와주고 또 어떤 교육도 서로 하고 서로 도와주고 어떤 영화를 만드는 어떤 그런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이런 노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그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 감독님도 포함해가지고 뭐 영화표도 직접 만드시고 실제로 나오는 영화들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떤 성과들을 얻었고 그래서 점점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실제로 저희가 배급한 영화들 중에서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영화들도 다양해지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 대구, 경북에서 촬영된 영화는 없을까요? 좀 있어요. 혹시 추천해주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는 저희가 배급한 영화 아니고 좋아하는 영화는 지금 그 장병기 감독님의 내쁘기면 다 되지요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아마 대구 경북 지역 단편 영화들이 막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거의 초기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재밌고 또 저도
서울에서 활동을 하긴 하지만 아버지 직장 때문에 태어난 거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는 전라도에서 되게 많은 시간 보냈거든요. 그쪽에서 되게 다른 분위기, 다른 사람들,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막상 대구 살면서는 너무 약간 서울 위주, 지하철 나오고 막 카페 나오고 이런 영화들이 많았었는데 내부이면 다대지요가 시골 배경에서 어떤 소와 관련된 얘기였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런 그런 분들 그중에 사는 분들 이야기 그런 정서를 봐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 서울에서 맥북 나오는 이야기 하면은 사실 뻔하잖아요. 카페에서 맥북 치고 있겠죠. 근데 시골에서 뭐 이렇게 막 아들이 자기 맥북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더 좋은 영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에서 뭐 영화 감독이나 뭐 영화랑 관련된 직종을 하려는 학생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지 한 분씩 부탁드리고 싶은데. 저도 최근 들어서 대구 경북 말고 뭐 광주 지역이나 강릉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선택지가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해야 되나? 저 때만 해도 저는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가 저 고등학교 시절에 있는 줄도 몰랐고 그렇게 활발하다고 느낀 적도 없었거든요. 대구 단편영화제를 다니던 시절인데도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나 대구영화학교나 이런 식으로 대구는 나름대로 이제 독립영화의 메카 같은 느낌으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영화학교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작 지원 사업도 뭐 영상미디어센터나 영화제 통해서 있고 광주에서도 이제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영화제가 열려서 지역 로컬 특별전 이런 것도 하고 이러니까 전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한번 도전을 할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울에 가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어느 쪽이 더 본인에게 맞는지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해도 될 단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간혹 교원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붙일 말이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영화라는 게 특히나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동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면서 뭐 돈 문제, 투자 문제라던가 기자재 문제 때문에 수도권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같이 영화 얘기하고 영화를 찍을 동료들을 찾아서 그쪽으로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을 기반으로 어쨌든 그런 커뮤니티를 같이 작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뭉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영화라는 거는 되게 넓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되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스스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스스로의 어떤 기반이 된 거를 돌아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지역에서 영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독님처럼 수도권 올라와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어떤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어떤 자기가 영향을 끼쳤던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자신만의 어떤 개성 있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식 질문은 다 끝났고 이제 현장에서 좀 이렇게 질문을 몇 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께 둘 다 여쭤보고 싶은데 창작자 입장에 계시고 또 이제 그거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매개자 입장에 계신 건데 저희도 미술학과 학생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요. 저희도 창작자이기도 하면서 또 관람객에 있는 그걸 보여줘야 하는 전시자 입장에 있다 보니까 두 분의 그런 입장에서 혹시 그런 것들 보여줄 때, 만들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걸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는 걸지 궁금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영화 찍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추상적인 표현이 있어서 죄송한데 간절한 뭔가가 있어서 계속 찍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관해서 알고 싶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서 영화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이제 보신 분들께서 제 영화에서 어떤 걸 느끼셨다라고 얘기해 주실 때 가장 기쁘고 그렇습니다. 네. 배급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저희도 어쨌든 배급할 영화, 저희가 도와드릴 영화를 정해야 되잖아요. 정할 때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애정을 쏟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내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앉아있어도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봐도 정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연결했을 때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영화 너무 좋아요. 되게 여러 번 봤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저희가 만든 영화, 저희 직원들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되게 뿌듯해요. 약간 그 기분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렇게 영화 너무 좋았어 얘기하실 때 감동이 왔었는데 제가 이미 뿌듯한 거예요. 잘할 수 없어요. 좋은 영화지 하면서 이런 기분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닐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센트럴파크 로고가 왜 개구리인지 네. 얼마 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느 분이 글을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기본을 썼는데 저희가 11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배급사를 시작한 거는 약간 사실 창작자분들이 어떤 기존 배급사들을 할 때 약간 좀 멀게 느껴지는 아무래도 좀 다른 회사들은 좀 더 큰 회사들이다 보니까 장편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거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럼 우리는 되게 친근하게 접근하면 좋겠다. 친근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마스코트가 있으면 친근하게 느낄 것 같아 해가지고 그때 회사를 같이 시작한 분이 저 포함해서 3분이 있었는데 뭐 영화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삐터지게 막 투혼을 했어. 마스코트로 뭐가 좋을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후보가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그 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모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약간 많이들 이런 것도 하잖아요. 요즘 안 하나? 어쨌든 했던 했었는데 개구리 인형을 제가 받아가지고 개구리 인형이 회의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얼굴도 있었어. 개구리 어떠냐? 그때부터 설정을 넣었죠. 그래서 막 개구리 이름도 만들고 개구리가 상징하는 걸 만들고 그래서 막 그냥 뭐 개구리로 웹툰도 만들자, 개구리로 단편 시리즈 만들자 했는데 결국 그냥 로고로만 흔적으로 나왔죠. 지금도 출장 다닐 때 한 번씩 그 개구리 인형 들고 다닙니다. 부적보다는 약간 정서원 느낌의. 그래서 가끔 저희 SNS 보시면은 한 번씩 올라와요 그 친구 사진이.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남자 주인공 지환이 방에 벽에 영화 포스터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과거의 방의 사진 그 방을 보면은 뭐 러브레터 포스터가 붙어 있고 나중에 이제 현재의 방에는 립반 잉크의 신부 포스터랑 그 가구야 공주 이야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시대적 그 배경을 나타내는 장치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와이 신지 감독 작품이 둘 다 붙어 있는 걸 봤을 때 이게 또 다른 의도나 아니면 감독님께서 좋아하시는 감독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평론가는 주인공이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게 이제 지환이라는 인물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러브레터 같은 감성으로 자라왔던 인물인데 현재 모습을 보면 대고에 대해서 되게 시니컬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지어제일 사무선이 생겼던 말들은 다 잊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다시 그거를 잊고 살았던 걸 떠올렸을 때 먹먹함을 보면은 아직 그 시절에 머물러서 힘들어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인물이 러브레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쭉 성장해서 많이 그려진 것까지도 계속 좋아하는 인물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같은 감독의 포스터를 붙이긴 했습니다. 그 감독님 일본 영화 좋아하시나요? 제가 좋아하죠. 네, 맞습니다. 지원이 방이 혹시 감독님 저택이신가요? 네. 아니요, 다 세팅이야. 네. 거기 뭐 MP3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저는 네, 가장 제 생애 중고나라를 가장 많이 이용할 때가 그 영화 소품 준비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저 하나 더 네. 그 영화 속에 보면 지하철에서 그 추모 벽을 만들어서 이제 주인공들 앞에 있는 장면이 나오던데,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먹먹한 장면이면서 그 부분이 되게 알록달록하게 전 예뻐 보이기도 했거든요. 혹시 그 장면 연출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생각으로 최대한 담담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볼 때는 더 담담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면. 그런 것들 이제 근데 세팅하실 때 직접 다 만들어서 붙이신 거잖아요. 네. 혹시 근데 되게 허투루 만든 게 아니라 뭐 하나하나 다 되게 많은 얘기가 담긴 것 같던데, 그게 혹시 실제의 이야기가 담긴 건지 아니면 진짜 이제 실제 이야기를 적은 포스트들도 많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야기를 나눠서 연출부나 미술 스태프들하고 이런 내용을 쓰자 해서 다 그냥 대충 적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감독님 프로필 사진이 이게 보통 감독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좀 진지하거나 좀 예술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되게 어디서 뭔가 찍히신 듯한 정말 의도하지 않은 그런 프로필 이미지를 쓰고 계셔서 되게 좀 놀라서 영화 감성이랑 너무 달라서 혹시 그 이미지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이거는 부캐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 부캐가 좀 많이 허술하거든요. 지금 GV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원하시는 나쁜 감독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조연이나 약간 웃기는 역할을 저를 데리고 와서 이거 해봐라고 시키는 그런 분들 영화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런 웃긴 제 모습을 가끔씩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안 되더라도 프로필 사진만이라도 라는 생각에서 프로필 사진은 매번 웃긴 걸로 고르고 있습니다. 그 사진 제가 올린 건데 왜냐면은 저희 대극할 때 감독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감독님 사진도 받아요. 근데 감독님 그 사진을 주신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거 정말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거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감독 시켜온 바로는 감독님이 좀 약간 관종기가 좀 욕심 있으세요. 그래서 이쯤 영화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쯤 됐으면은 좀 사진을 바꾸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고소하시더라고요. 그 그녀를 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보니까 로맨스인데 또 공포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되게 보고 싶다 해가지고 되게 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볼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너무 보고 싶네요. 아마 작년에 근데 제가 좀 분에 넘치게 좀 많이 틀긴 해가지고 지금 당분간은 안 틀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여름 지나고부터는 아마 대구에서는 또 틀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부산이라던가 서울이라던가 지역에서 소소하게 틀 거는 같아요. 영화 보기 전에 듣고 싶은 질문인데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조금 더 영화의 메시지를 깊게 느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3, 4년은 10대 시절에 대구
사람 이야기를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